네, 타이포그래피를 배워봅시다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글줄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글줄의 길이는 타이포그래피를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쉽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글줄의 길이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타입 세팅을 해 놓은 것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여러 기능들을 적용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글줄의 길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줄의 길이를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해보면요. 낱글자, 그러니까 낱글자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해 놓은 거를 이제 글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글줄의 길이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줄의 길이는 행 길이 또는 행장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자식 표현이 타이포그래피에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length of line 해갖고 우리가 영어식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글줄 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놓여진 글자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락을 찾는 단서가 단락의 설정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 단락이 끝나는 이제 한 단락이 끝나는 글줄의 길이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줄에 들어가는 낱글자의 수, 그러니까 글줄에서 글줄당 문자의 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정된 단 너비 안에서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글줄의 길이가 길거나 짧아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포인트의 어떤 글줄의 길이, 물리적으로 뭐 한 10cm, 뭐 20cm의 거리에 10포인트의 글자가 들어가는 것과 8포인트의 글자가 들어가는 것과 글자 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리, 그러니까 글줄의 길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글자 크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물리적으로 같은 너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독하고는 달라질 수 있는, 가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자간의 조절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언제나 한 줄에 어느 정도의 낱글자 수가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글줄의 길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의 수를 글줄당 문자 수라고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뭐 행의 그 자수, 이렇게 행자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글줄당 문자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글자가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가독하는데 가장 편안함을 느끼느냐, 그런 어떤 인지 실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이 경험상 많이 하는 얘기는 45에서 75자 정도의 글자 수를 정해놓고 그 글자 범위에 놓여야지 가장 편안한 글줄의 길이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줄의 길이를 얘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가독성과 독서 흐름이에요. 읽는 방식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가독성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독서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래서 적절한 글줄의 길이가 독자가 글의 내용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죠. 글줄의 적절한 글줄의 길이를 통해서 책을 읽는 사람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이 가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본문용 타이포그래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이 개념에서는,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에서는 적절한 글줄 길이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한 줄에 들어가는 낱글자 수가 많아져서 너무 길어지면 시선도 계속 글줄을 따라서 긴 시간 동안 이동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눈동자를 움직여서 따라갈 수 있는 범위에서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눈동자를 움직이는데 벗어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고개를 움직이거나 시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글줄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시야를 확보하려고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긴 글줄이 이렇게 길게 나열돼 있죠.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글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읽다 보면 긴 글줄을 읽는 것을 끝내더라도 다음 글줄을 읽기 위해서 시선을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야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집중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고 물리적으로 글줄을 따라다니는 이런 움직임과 시간과 공간이 다음 글줄을 찾는데 힘들게 만들죠. 아주 미세한 변화긴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글줄을 계속 읽는 과정의 독서라고 한다면 이 독서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고 글을 읽고 있는 내 행동을 자꾸 의식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독서의 흐름도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글줄의 머리, 그러니까 그 다음 글줄의 시작 지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눈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찾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글줄을 다시 읽게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다룰 내용은 더블링 현상이라는 것인데, 이런 더블링 현상도 같은 글줄을 자꾸 무의식적으로 자꾸 읽게 되는, 그게 이제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의 글줄의 길이와 글줄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긴 글줄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독서 흐름을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화면이 가로형이어서 제가 예시를 생략을 하긴 했는데, 반대로 한 줄에 들어가는 낱글자 수가 너무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좀 잠깐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글줄의 길이가 짧으면 이제 시선이 계속 빈번하게 바뀌어서 글의 맥락이 이렇게 끊기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 단어씩, 지금 보여지는 이 문장이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단어씩, 그리고 행이 바뀌면서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글의 내용의 맥락을 자꾸 끊기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친구랑 대화를 나눌 때 문장으로 나는 무엇을 했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엇을 이렇게 단어로 끊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글줄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을 때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줄의 길이가 독자에게 글을 읽는 흐름을 유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를 하는 디자이너는 항상 그 디자인의 의도와 가독성 등을 고려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글줄의 길이를 설정해주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문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A4 비율 정도 되는 페이지에 텍스트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가독성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글줄의 길이를 계산한다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독성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생각나는 컨텐츠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설책, 에세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시나 어떤 가사 같은 것들과 다르게 텍스트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컨텐츠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책에서 이런 내용들은 전단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마진을 주고 가득 채워서 한 단으로 이렇게 단을 나누지 않고 한 줄로 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전단짜기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적절한 글줄의 길이를 처음에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줄의 길이를 이렇게 줄이거나 넓힌다는 것은 단순히 그 길이를 텍스트 박스를 잡아서 느리고 좁히고 하는 그런 조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글자의 크기에 대비해서 한 물리적인 하나의 공간, 거리에서 글자의 크기나 아니면 자간의 정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에 대비해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글줄을 줄인다는 거는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좁히는 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을 나누는 것, 그리고 단을 나누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을 잘라내는 것을, 그래서 화면에서의 관계성을 고려한 길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을 나누었자는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눈 다단짜기를 한 경우에를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정보를 한 지면에 담아야 될 때 이런 다단짜기를 설정을 하는데요. 나중에 뭐 그리드와 레이아웃을 다루는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겠지만, 다단짜기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구분하기는 쉬워지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의 너비가 짧아지죠. 앞에와 비교를 했을 때 단의 너비가 짧아집니다. 그것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글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영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문에서 보면 영어 단어는 한글보다 이렇게 가로로 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글은 조합돼서 낮자 낮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단어가 아주 긴 단어가 있지는 않는데, 알파벳은 근본적으로 이제 형태적인 조형적인 특성이 자음과 모음이 계속 옆으로 나열이 되다 보니까 길게 생긴 가로로 긴 막대기 형태로 생기게 되는 그런 낱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줄의 길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더 받게 되죠. 한글에 비해서 영어, 로만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들은 글줄의 길이에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정렬 방법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왼끝 정렬을 해서 보면 오른 글줄의 길이에서 리듬감이 상대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왼끝 정렬을 하게 되면 하이픈을 넣지 않아서, 그래서 단어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긴 막대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관계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리듬감이 더 한글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을 이렇게 나눠봐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단의 너비, 그러니까 절반으로 단을 나눴을 때 글줄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와 비교했을 때 그냥 단만 나눠놨죠. 그래서 이 지금은 적절한 거리보다 조금 좁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런 공간의 관계를 좀 더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때 왼쪽 정렬, 오른 흘리기를 했을 때 이 리듬감이 단과 단 사이에 생기는 공간의 여백의 리듬감이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줄의 길이가 가독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각적인 어떤 정렬 방식의 리듬감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리듬감이 이렇게 단을 나누고 이제 공간을 이렇게 좀 더 다르게 설정을 했을 때, 그리고 앞에서 지금 예시를 보여줬던 것과 뒤에 예시를 보여줬던 것은 글자의 크기를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 물리적인 공간, 같은 지면의 공간과 그리고 판면이라고 하죠. 이 텍스트가 들어가는 이 회색의 가상의 박스, 이 판면에서 같은 거리, 그러니까 같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이지만 글줄의 길이가 좀 더 길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글자 크기를 줄이고 자간도 조금 조절을 해서, 그래서 한 줄에 더 많은 낱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면상으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프린트를 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큰 화면에서 자기 시스템에서, 본인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런 변화와 그 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진과 세로 흐름의 관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 박스, 그러니까 판면을 이루고 있는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바깥에 이제 여백을 오른쪽에, 지금 보는 예시는 오른쪽에 공간을 비워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득 이제 지면을 채우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공간을 비워두었을 때 이 공간이 가지게 되는 이런 힘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줄을 꼭 지면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은 워드 프로세서에서나 해당하는 것이고, 디자이너는 적절한 기능을 목적으로 조절하고 여백과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의 관계의 힘의 균형을 찾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럴 때 글줄의 길이를 단순히 단을 나눠서 화면에 가득 채워서 이렇게 조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백의 공간과의 관계성을 파악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좀 더 글줄의 길이의 개념을 확실하게 더 파악을 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필요한 경우에 텍스트가 이렇게 여백을 주다 보면 한 지면에 들어갔던 것보다 다 안 들어갈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뭐 요약을 해서 잘라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디자이너의 몫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간의 범위를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넓히는 거죠. 그러면은 공간을 넓히고, 그리고 가독의 범주를 확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넓히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을 가져와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글줄의 길이에 집중을 한다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잘 전달되는 타이포그래피를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글줄의 길이에 대해서 좀 더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읽으면서 지나온 만큼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글줄이 긴 경우에 한 줄을 읽고 다시 글줄 머리로 돌아가는 경험이 쉽지 않다는 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독서의 흐름을 깬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동일한 글줄을 다시 읽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블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돼 있으면 글이 읽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놓여 있으면은 읽기가 어려운데, 이걸 더블링이라고 해요. 이 더블링이라는 말은 타이포그래피 용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글줄의 길이와 글줄 사이에는 늘 그렇듯이 이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줄 길이가 길어지면 다음에 글줄을 찾는 독자를 위해서 글줄을 사이를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링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글줄의 길이를 줄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만약에 천천히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면은 잘못 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줄의 사이의 행간을 좀 더 넓혀줘서 독자가 이제 더블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블링을 경험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글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용어로 이제 우리가 더블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글줄의 길이가 가독 범위보다 길어서 같은 글줄을 의도치 않게 한 번 더 읽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더블링이 물리적이거나 기능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미없는 교과서를 읽는다거나, 교과서가 항상 재미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없는 소설책을 읽는다거나 할 때 내용이 지루해서 한 줄을 읽고 또 같은 줄을 읽고 이렇게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게 되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내용의 영향에 따라서 집중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글의 내용을 짐작하고 평가하면 안 되니까 기능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더블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글줄의 길이와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블링을 개념을 이해를 하면 적절한 글줄의 길이 또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행을 넓혀서 더블링을 해결하는 방법은 좀 배제를 하도록 할게요. 예시를 다음에 튜토리얼 시간에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러니까 읽기 편안한 가독성의 범주로 고민을 한다면은 행을 넓히는 것보다는 글줄의 길이를 조절하는 게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글줄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블링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의 강좌를 다 요약을 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상으로 글자가 선명하지 않지만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길게 단락이 텍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글자를 미리 세워봤는데요. 첫 줄의 글자를 세워보니까 121개의 캐릭터, 띄어쓰기, 뭐 마침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21개의 캐릭터들이, 알파벳과 문자들이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21개 정도 되면 어때요? 읽기가 편한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이렇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화면상으로 전달을 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뭐 아이패드 같은 거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실제 크기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프린트가 되어 있는, 왜냐면은 프린트가 되어 있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그 정확한 크기, 몇 포인트인지 몇 밀리미터인지 그 크기가 정확하게 픽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스크린은 상대적인 크기를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확대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프린트된 거를 보면서 하라는 의미가 그런 데 있어요. 물리적으로 정확한 비율과 크기를 봤을 때 일종의 그런 공간, 간격에 대한 감각과 안목을 기를 수가 있고, 그런 훈련이 돼야지 좀 더 정확하게 이런 글줄의 길이, 아니면 뭐 자간 행간을 포함한 어떤 디테일한 그런 간격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읽기 방식을 분석적으로 그리고 비평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봤어요. 이렇게 길이를 딱 줄였어요. 70개의 캐릭터가 들어있는 정도로 줄여봤죠. 그러니까 제 눈에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을 해서 텍스트 박스를 조금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봤더니 70개의 낱말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적절한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된다면은 나중에 워드 프로세서도 괜찮고 인디자인도 괜찮아요. 텍스트 덩어리를 이렇게 타입 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글자 수를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옵션을 누르면은 글자 수를 세워주거든요. 한자씩 셀 필요는 없습니다. 다 프로그램에서 세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보면은 측정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글자의 양이 적절한 글줄의 길이를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가독의 범위, 그리고 적절한 그런 글자의 크기 대비 글줄의 길이들을 파악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흔히들 얘기하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글자 수는 공백과 구두점, 그러니까 띄어쓰기, 구두점, 마침표, 느낌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45개에서 75개 캐릭터다. 그러니까 아까 70개 캐릭터 정도면 적당하다고 제가 느꼈듯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는데,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적절한 글줄의 길이라는 거는 자간과 행간의 관계성과 같이 여백이나 공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가독하는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항상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줄의 길이하고 글줄 사이는 항상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줄의 길이에 따라서 글줄 사이를 조절하기 어렵다면 글줄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 사이, 아니면 낱말, 아니면 글자 크기 등을 조절을 해서 조율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간격 관계랑 상대적인 크기의 관계를 조율을 하는 거죠. 또는 시각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단락의 설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백의 설정이라든가 그런 관계와 다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이 항상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서 구성되는 이제 이런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 하나의 개념만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글줄의 길이를 얘기하면서 앞에서 했던 그런 원리들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후에 설명할 것들을 조금 가져와서 보완적으로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자인을 하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이런, 그러니까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타이포그래피는 더더욱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파악하고, 그리고 보는 눈을, 안목을 좀 더 기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은 그렇게 쌓인 기초의 틀 안에서 우리가 글자들을 다루는데, 타이포그래피가 글자를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원리들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만이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고, 단순히 그 문자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타입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타입 세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조금 더 실험적이고 다른 형태의 그런 디자인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글줄의 길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요소들, 그리고 더블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요약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